저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 백조가 물 위에 잔잔하게 떠다니지만 밑에는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CEO한테 혹은 뭐 기업에 왜 광고비 마케팅 돈을 안 쓰냐? 왜 R&D 비용을 안 쓰냐? 그럼 난 대묻고 싶어요. 왜 본인한테는 왜 마케팅 비용을 안 써요? 옷 하나 후지구하게 입지 말고 마케팅 비용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운동하는 거, 책 사보는 거 R&D 비용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투자 안 하냐? 저는 1953년 6월 6일생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났고요. 대구에서 성장하다가 중학교 때 서울로 와서 이제 쭉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그 졸업하고 그 당시 화신그룹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일본 소니가 합작한 회사에서 한 6년간 오디오 설계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 종합 상사를 거쳐가지고 그 당시는 반도 상사였죠. 지금 LG 상사.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LG 그룹과 인연이 시작됐고요. LG 그룹 안에서도 여러 회사를 좀 다녔습니다. LG 반도체, LG 정보통신, LG 전자 이렇게 다니다가 LG 전자에서 마지막에 이제 B2B 관련 그 사업본부였던 BS 사업본부라고 비즈니스 솔루션 사업본부에서 그 영업 마케팅 총괄 부사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당시에는 범 LG가 회사였던 범한 판토스 지금은 이제 LG 판토스가 되었다가 이제 LX 그룹의 판토스라는 회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표이사를 한 6년 하고 거기를 퇴임하고 대전에 있는 우송정보대학이라는 데서 한 3년간 산업협력부총장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당시 현대상선 지금 HMM으로 사명이 바뀌었죠. 거기서 또 대표이사 일을 한 3년 보고 지금은 퇴임해서 한국코치협회라는 곳에서 수석 부회장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예, 이렇게 살아서 아버지가 저보고 공업 전문학교 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죠. 공전 가라고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근데 그때 또 뭐 머리가 깼는지 제가 공납금 안 내는 대학교를 찾아가겠다. 육사나 뭐 해양대학 이런 데를. 그렇게 해서 그냥 인문계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여튼 굉장히 어려웠어요. 대학도 이제 옛날에는 과외 공부 같은 게 됐으니까 학교 장학금을 받고 과외 선생 이런 걸로 생활과 이제 공학과를 다니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생각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뭐 고생 안 한 거 뭐 부잣집 아들로 생각하는데 뭐 사실 저는 그 당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도 안 하면 나는 신분 상승할 길이 없으니까 노력하고 열심히 했던 건데 또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쉬면서 했고요. 뭐 평안하게 보이지만 뒤에 보면 그 그러니까 그 백조가 물 위에 잔잔하게 떠다니지만 밑에는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뭐 놀고 있는 사람이 사장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뭐 강점이 특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이 좋았던 것 같긴 하고요. 항상 이제 상사가 부탁하는 것보다는 뭐 조금이라도 더 좀 만족하게끔 해주려고 더 한두 발자국 더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리더가 되고 또 이제 뭐 간부사원이 되고 임원이 되고 보면은 기대 이상을 해오는 어떤 직원들이 아무래도 기대에 미흡하게 오는 직원보다는 낫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시를 받더라도 이제 그거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양반의 기대보다는 오히려 한두 발자국 더 좀 나가려고 노력했던 거. 예를 들면은 내일 저녁까지는 자료가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일 저녁이 아니라 뭐 오전에 갖다 준다든지 자료의 어떤 범위 이상의 어떤 자료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린다든지.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했는데 제가 보게 되면 머리가 좋기보다는 꾀머리라 어머니는 밤낮 그랬는데 되게 이제 선생님이 어떤 거 출제하겠다 이런 게 감이 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사가 지시할 때도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나 싶으면은 그걸 조금 더 보충해서 갖다 드리거나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이제 아는 분 중에 군에서 아마 4성 장군까지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저 올라간 배경은 3Q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뭡니까? 그랬더니 퀵 리스폰스. 먼저 빨리 반응하고 그다음에 퀵 리포트. 빨리 보고서를 올리고 그다음에 퀵 액션 혹은 퀵 리절트. 빠른 행동 성과. 그래서 이제 요새 에자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완성돼 가지고 가져갔는데 이제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에 거기서가 마음에 안 들어 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에자일 방법이라는 거는 뭐 주 단위가 되든 2주 단위가 되든 만나가지고 또 주문을 준분하고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앞에 그 사성장군 하실 때는 분의 퀵 레스폰스 마찬가지인데
뭐 상사가 지시를 하잖아요. 그럼 다 해가지고 가지고 가기 전에 한번 중간에 가서 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러면 얘가 하고 있구나. 우선 안심할 거고 또 하는 방향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일 저녁까지 가져오라는데 그때까지 강간무소식이면 이게 뭐 하고 있는지 없는지 불안할 거고 또 만약에 그랬는데 내일 저녁 것도 안 가져가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퀵 리스폰스, 퀵 리포트, 퀵 액션, 뭐 퀵 레저트, 뭐 기업의 성과를 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도 알게 모르게 나는 그런 3Q라는 용어로까지 정리는 못했는데 뭐 해오지 않았나.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얻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많이 읽었던 책이 이제 뭐 20대에 뭐 해야 할 일들, 30대에 해야 할 일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왜 일나? 뭐 이랬는데 뭐 그런 게 다 도움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저는 이제 어떤 창의력이라는 게 제가 뭐 경영자지만 경영서적만 많이 읽는다고 경영자라는 게 아니고 시도 읽어야 되고 소설도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이 사고의 빅데이터 안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다가 어떤 그런 무의식 순간에 몰입을 하게 되면은 이 뇌의 시납스들이 연결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내가 뭐 어떤 뭐 저는 이공계 출신이지만은 뭐 전문서적만 보는 게 아니고 뭐 경영서적도 보고 뭐 시도 보고 그런 게 집합체고 그런 책들 아까 뭐 자기 개발 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지 그냥 뭐 자연스럽게 뚝 떨어져 나온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초급 과장 시절입니다. 이사님이 한 달 방을 불러서 갔더니 야 배종원이 좀 앉아라. 야 너는 저 뒤에서 애들이 물에 빠지면 이렇게 좀 가서 건져주고 이래 물에 못 들어가게 하라 그랬더니 같이 물에 들어가 첨벙대고 노냐고. 그래서 그때 아주 물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사원 때 열심히 하던 짓을 같이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원이 아니잖아요. 이제 저도 적어도 초급 간부 과장 그 당시에 과장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스트를 맡았을 때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뭘 하고 이제 보고 파악하라는데 지가 같이 물에 들어가서 첨벙대고 있다고 그분이 그렇게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래서 그때 크게 이제 좀 느낀 적가 있고 부장이 됐을 때 그 당시 전무님이 또 제 보스였는데 야 배정원 들어봐. 예. 너 말이야. 예. 그 방에 유리 조각이 있고 뜨거운 난로가 있고 한데 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 애들을 새끼줄이 묶어가지고 칙칙북북 기차놀이 하고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자 여기 유리가 있으니까 조심하고 이걸 피해 다니세요. 그리고 여기 난로 조심하고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기차놀이 할 때 이게 뭐 이게 줄 가지고 이렇게 다 묶어 그걸 딱 들고 이렇게 이제 댕기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부장 정도 됐을 때 같이 푸덕거리지는 않은 모양인데 그러고 댕겼던 모양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야, 뭐 유리는 썰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다음에 뜨거운 난로에 펴는 펜스를 치고 앉아있다 올라가는 놈이 끄집어 내면 되지. 왜 같이 그러고 매일 돌아다니고 앉았냐.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보면은 제가 요새 임원 코칭도 많이 하잖아요. 그 위임할 수 있어야 돼요. 위임하고 자기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위임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장애 요소들을 제거시켜 놔버려야죠. 그게 제가 부장 때 한 대 더 맞은 기억이고 그 이후로는 뭐 대체로 잘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 올라가니까 불러서 야단칠 사람들도 자꾸 줄어들고 예. 임원 되니까 이제 사장님밖에는 잘 없잖아요. 또 사장을 누가 불러 야단치겠습니까? 사원일 때와 뭐 리더가 되고 임원이 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원일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상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임원이 되고 뭐 사장이 되고 뭐 그 전에 또 뭐 팀장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동기부여하고 같이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되거든요.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순간순간을 그것 자체도 이제 즐기면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힘든다는 거는 뭐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중에 또 좋은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쌓여서 내가 또 뭐 예를 들면 내가 자체 사업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뭐 직장 생활을 하는 뭐 그런 사람이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게 인정받고 올라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뒤에 또 어떤 성과와 보답이 기다렸다고 상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듯이 또 즐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치열하게는, 치열하게 사십시오. 살더라도 또 중간중간 잘 휴식을 취하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막을 건널 때는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고 가래요. 그래야지 그 다음 또 오아시스까지 갈 내 체력을 확보하고 그 오아시스에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고. 오아시스를 지나쳐 가다 보면 내가 피곤해 쓰러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열한 인생을 사는 중간중간에 오아시스를 만들 때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또 철저하게 쉬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많은 직원들한테 특히 신입사원 특강하라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요. 제가 이제 대표이사가 되고 신입사원들 오면 또 한번 특강해달라 그러면, 직장에 세 가지 관계를 맺게 되죠. 좀 지나게 되면 자기 부하 직원이 생기고, 동료가 있고, 이제 상사가 있잖아요. 상사는 요즘 직원들은, 요즘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뭐, 저도 옛날에 요즘 직원 소리 들었을 테니까 그렇긴 한데, 존경이 안 가면 예의도 안 차리는 경우가 혹시 있어요. 근데 그건 틀려요. 상사 존경 안 가는 상사 많죠. 저도 그런 상사 중에 하나 있을지 모르겠고. 그러나 예의는 지켜줘야죠. 상사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료한테는 이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작은 건 양보하는 거죠. 그리고 큰 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직원들은 뭐 야단칠 수도 있고 뭐 칭찬할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모가 자식 대하듯 형이 동생 대하듯 그 애정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냐 봅니다. 제가 이제 그 화신손이라는 데 있다가 현대종합생산센터를 전혀 다른 데잖아요. 공장의 설계 엔지니어였다가 종합무역상사를 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요일 날 바이어들이 꼭 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동 시간을 좀 하려고 월요일부터 일해야 되니까 꼭 토요일, 일요일 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오거든요. 공항 픽업 나가서 이제 안내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다 싫어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종합상소로 가면서 화신손이 과장으로 했다가 대리로 가 있을 때입니다. 배들이 뭐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거 다 맡아서 해줬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일본 회사에 있었거든요. 일본어는 좀 했는데 영어도 쉽지가 않았는데 그 바이어 만나가지고 내 영어 못하는 걸 표를 안 내야 되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내 부장님들, 뭐 과장님 이런 일할 때는 내가 머릿속에서 뭐 한 두세 번 문장을 만들고 말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바이어 나 둘인데. 그러니까 뭐 막 되는 안 되는 영어 하면서 내가 이제 쇼핑 가이드도 하고 호텔 가이드도 주고 데려다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아닌 그런 동료들의 바이어를 그렇게 다 해줬어요. 작은 거 양보를 했죠. 그렇게 고마워하죠. 근데 나한테 도는 반대 거부가 있더라고. 이분들이 다음에 출장 올 때 이사님 방에서 날 불러요. 야, 미스터 비에 지난번에 굉장히 고마웠다고 조금 선물을 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제 알아요. 아, 나를 이사방에서 불러주는 게 효과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사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지 바이어도 아닌데, 오는 바이어마다 제가 이렇게 하나냐. 좀 작은 걸 양보하면 돼요. 이제 그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직원들이 CEO한테 혹은 뭐 기업에 왜 광고비 마케팅 돈을 안 쓰냐? 왜 R&D 비용을 안 쓰냐? 그럼 난 대묻고 싶어요. 왜 본인한테는 왜 마케팅 비용을 안 써요? 마케팅 비용이 뭐예요? 자, 친구가 밥 먹고 동료하고 밥값 사주는 거 아깝잖아요? 왜 내가 밥 사야 돼? 그럼 마케팅 비용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주말 놀지 않고 공항에 나가주는 게 내가 쓰는 마케팅 비용으로 생각해. 옷 하나 후지구하게 입지 말고 그건 마케팅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운동하는 거, 책 사보는 거, R&D 비용 아니에요? 뭐 회사는 투자하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투자 안 하냐. 아, 내가 그렇게 양보하고 그러면 사실 나는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더 큰 걸 얻게 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나가면은 그렇게 뭐 질시할 일도 없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